저는 현재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점점 일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한 업무와 지속적으로 나오는 프로젝트 변동으로 혼란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에 흥미를 잃었고 즐거움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두통, 몸살 등 신체적인 증상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 저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일도 벅차고 집에 도착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또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보니 이 기업에서는 급여가 그렇게 좋지 않아 숨만 쉬어도 나가게 되는 고정 지출이 많이 부담됩니다.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학자금 대출비, 생활비, 교통비, 보험료 등 여러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말이 다가올 때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지 않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점차 저의 표정도 좋지 않아지고 회사의 업무에도 지장을 주는 일이 많아져 얼마 전에는 선배님들께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회사도 다 때려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에 이어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교육원 전문 강사 최신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사회초년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취업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직장 월급이 통장에 그대로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저것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지출이 있다 보니까 정작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네, 맞아요. 오늘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배움의 즐거움도 있고 나름 직장 생활에 열정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변화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요. 또 현실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비해 급여도 적은 것 같고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우리 청취자분께서만 하시는 고민일까요? 선희 씨는 청취자분과 같은 고민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가 일한 것에 비해 월급도 적은 것 같고 또 쥐꼬리 같은 월급은 들어오면 바로바로 사라지고 출근해서는 상사의 눈치나 강도 높은 또 업무로 인해서 야근하기 일쑤라서 정말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하나 매일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 하시는 고민이 청취자분께서만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고민을 해결하거나 해소하는 방법을 개개인마다 터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서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저도 혼자 고민하며 이 끙끙거릴 때보단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 언제 내가 고민을 했었냐는 듯이 고민이 또 해결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점차 혼자 고립되다 보니 결국 내 목적과 방향도 잃어버리는 소망 없는 삶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아직도 내전이 있는 나라가 참 많은데요. 반군에는 젊은 아이들을 반군의 앞잡이로 가르치고 반군의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왜 젊은 아이들이 이런 반군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도 잃고 또 마음 둘 곳이 없는 아이들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오랜 내전으로 부모님도 잃고 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데 반군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먹을 것을 주고 관심도 주면서 총자루를 쥐어주면서 반군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짓는 청소년들,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된 청소년들은 대부분 꿈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청소년들입니다.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어두운 삶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난 이제 기대할 것이 없어. 난 길이 없어.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과 마음이 흐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을 만나 서로 마음이 흐르면 소망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으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삶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게 없는 소망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청취자분도 사회 초년생이지만 회사에서 인정받고 총망받는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며 직장 생활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또 경제적인 컨설팅 또는 재테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내게 없던 지혜를 다른 사람과 교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나의 문제를 꺼내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류를 하지 않으면 내 문제를 내 안에서만 가지고 있기에 점차 고립되고 생각은 점차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단지 회사의 일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 부분도 있지만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향들이 있었는데 이 주변과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립된 삶이 더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 또는 삶을 살면서 형편적인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럴 때 혼자만의 문제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혼자 아둥바둥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류를 방해하는 것은 이런 자신의 고집과 고립입니다. 이런 고립이 나에게 정말 안 좋은 것임을 깨닫고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도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지는 게 문제가 있을 때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또 주변과 교류하면서 소망을 가져봐야겠어요. 네. 저도 몇 년 전에 회사의 후배랑 식사를 하면서 후배가 제게 속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후배는 친구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몹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실적을 쌓고 회사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도 받고 빨리 승진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과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 또는 주변 업체들에 대할 때 자신의 이익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목소리도 커지고 서로 불화가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물불 안 가리다 보니 자신도 힘들고 이런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죠. 네, 자신의 성과도 좋지만 이 주변 사람과 불화가 생기면서 인간관계가 악화된다면 정말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하는 부분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자신이 누구보다 최고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틀에 박혀서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립된 생각의 문제점입니다. 후배와 이야기를 통해서 회사가 가진 평가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었고요.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분,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후배의 마음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후배가 이야기를 듣고 선배님, 저는 마음에 병이 걸렸었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많은 지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크게 감명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후배에게 이런 선배님이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의지가 많이 되겠어요. 네. 마인드 강연을 하는 강사로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후배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고립되면 자신의 생각에 갇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 없고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변 사람과 자신의 문제점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후배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후배의 마음이 풀리면서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을 보고 꼭 전문적인 이야기와 조언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또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이처럼 교류의 필요성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교류의 필요성을 느낄 때나 나 혼자 결정했다가 실패했을 때, 또는 내가 모르는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할 때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지는 또 생각이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싫고 나를 무시할까봐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죠. 또 잘 모르지만 저건 아닌 것 같은 막연한 내 옳은 생각이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 이야기하기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으로 교류를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마음을 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집에 문이 열리면 속이 들여다 보일 수 있듯이 사람의 외형이 아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나 생각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다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그것입니다. 마음을 열므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신 분이 계신데요. 사장님의 친구는 사장님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이가 많으신 70대 사장님을 만나셨는데요. 그분은 박스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제 지인이 그런 분을 만나면 오히려 거만하고 젊은 사장님을 무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은 한평생 박스뿐이 모른다고 하시면서 젊은 사장님을 향해 깍듯이 인사하고 또 젊은 사장님께 배우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시며 내가 인생을 70년 살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배울 점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에게서는 누구보다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마인드를 갖고 계신 사장님이시네요. 자신이 아는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낮은 마음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 지혜를 받아들이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성장한 삶을 살 수 있겠네요. 네, 사업을 할 때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든지
성공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의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좋은 지혜를 얻는다를 넘어서 남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내가 똑같이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남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의 세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학식이 높다고 이런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업그레이드, 즉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교류의 자세는 삶이 편안해지고 건전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해서 마음이 죽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마음과 하나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마음을 열면 도움을 받아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